안녕하세요. 장준경의 인기 검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8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미국이죠. 미국 다우산업은 0.57% 상승, 나스닥은 0.34% 하락, S&P는 0.17% 상승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정도를 보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시안데요. 니케이 지수는 0.38% 상승, 현재 상승 중이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0.26% 상승 중이고요. 항생지수도 0.56% 상승 중입니다. 자, 유럽은요. 유럽은 영국 0.75% 하락, 프랑스는 0.64% 하락, 독일은 0.71% 하락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하락, 아시아는 소폭 상승, 그리고 미국은 거의 보합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계속 오르다가 오늘은 조금 떨어졌네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오른 거에 비하면 눈곱만큼 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시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물가 정책의 틀을 바꾼 거라고 하는데요. 30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지나치게 낮은 물가가 지속되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므로 장기간으로 평균을 때려서 2%를 맞추겠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간다선 치더라도 장기간으로 퉁쳐보면 2%가 안 되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당분간은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겁니다. 제로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가장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는데, 정작 미국 증시가 이제 기술주가 하락해 버려가지고 내렸다고 합니다. 금값도 1%나 내렸고요. 자, 서울의 대형 아파트 값도 20억 원이 평균 2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의 정의는 보시면 41평 전용면적 135, 그러니까 41평 초과의 평균 매매 가격이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내년에는 건강보험료 오를 거라고 합니다. 직장인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3,400원 정도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달에 서울 확진자는 22%는 깜깜이라고 하네요. 보시고, 자, 김정은이 또 태풍 피해를 찾아가지고 뭐라 했죠? 별 말은 아니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비가 올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저로금리다, 금리는 계속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는 1.11% 많이 상승했죠. 2370포인트.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네요. 자,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짱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1.44% 오른 848.47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고요. 현대차, YG플러스, 두산중공업 또 21% 올랐습니다. 카카오, 삼성전자, 솔리드, 제넥신, LG화학, HLB, 하나솔루션, 알서포트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떨어졌죠. 에스맥도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부광약품, 필로시스 헬스케어, 시젠, SK하이닉스, 엑세스바이오 3% 하락했네요. 네이버, 신풍제약, 일신바이오, SK, 대장화금 14.5% 상승했습니다. 에이스테크,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바이넥스, 두산인프라코,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에 올랐고요. 오늘은 두산중공업 살짝만 얘기할 건데요. 오늘 20%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을 보시면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올랐어요.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뉴스가 있는지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봤더니 별건 없고요. 다만 이제 바닷바람에 두산중공업이 올랐다. 바닷바람이라는 게 풍력발전이죠. 어디 수주를 땄다가,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여기까지 뉴스를 알려드렸는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3조 자구안이 잘 돼가고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 그 내용은 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별 내용이 없는데 오늘 20%가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 뉴스가 하나 더 나왔길래 한번 소개해드리면 거의 방금 나온 뉴스네요. 11시 25분 보시면 자, 주식 초고수들 수익률이 좋은 분들이 어떤 걸 샀는지 그것도 오전 증시에서 오늘 오전 현대차 많이 샀다고 하고요. 알서포트는 어저께 많이 올랐다고 오늘은 사실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사고 있습니다. 부산중공업 사고 있고 SK케미칼, 제넥신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초고수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고수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고수들,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11시까지 30분 전이죠.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현대차는 새 차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도 알서포트,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원격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고수들이 선택한 주식의 두산중공업이 올랐다. 이런 뉴스고요. 일단 두산중공업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다만 이제 여기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 하기가 용이해진다. 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잠깐 언급드렸고요. 다음으로 오늘 해드릴 얘기는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거의 보합 상태고요. 177,500원이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4조 2,971억 원, 코스닥 5위이에요. 상장 주식수는 2,400만 주 정도 되는 회사고요.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요 오래됐습니다. 1999년도에 설립한 20년 정도는 오래된 거죠. 신약 연구개발 기업으로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항암 면역 치료, 암이죠, 암. 면역 치료 관련된 그런 신약을 연구 개발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제넥신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라이트 펀드가 중요합니다. 빌 게이츠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잠깐 보시면, 자,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에 편지 썼다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한국이 빌 게이츠 선생님께서 이 양반이 55년생입니다. 어저께 아베 총리보다는 한 살이 더 젊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업이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성공만 하면 2억 개 백신을 생산할 거라, 이런 내용을 편지로 보냈답니다. 좀 뜬금없긴 한데 이제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한국 대통령한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잘 될 거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봤더니 이제 라이프가 아니라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펀드라는 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한국의 생명과학 기업하고 국제 자금 지원 단체인데, 이 국제 자금 지원 단체가 바로 빌 게이츠 펀드예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 돈을 묻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죠. 반틈 보건복지부가 절반 냈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펀드에서 25%.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생명과학 기업들이 25%. 그래서 이 기업들이 보면 그 유명한 SK 바이오사이언스죠. 그 다음에 LG와 녹십자, 종근당, 그리고 제넥신입니다. 다 한 번씩 들어본 회사죠. 제넥신은 조금 덜 유명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수행하느냐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자, 라이트 펀드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실어준다. 딱 그림 보니까 뭔가 백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란 것만 맞으면 코로나가 다 나을 것 같죠. 라이트 펀드가 이게 아까 그 그림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저희 빌 게이츠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이제 라이트 펀드 구성도인데요. 빌 게이츠가 500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500원 굉장히 큰 돈이고, 근데 이제 한국 보건복지부가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500원이 큰 돈이긴 한데 이분이 돈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하루에 55원씩 기부를 하셨답니다. 이게 맞는
20년 동안 1350억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뭐 한 열흘치 기부액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 인생을 걸거나 50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인생을 걸거나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라이트 펀드가 뭐와 연관이 있다? 코로나19 극복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보통 라이트 펀드 수혜주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SK바이오, 그다음에 LG화학, 종근당 이런 회사와 더불어 이제 제넥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넥신이고요. 제넥신 내용, 자, 제넥신 뉴스를 잠깐 보시면요, 뉴스는 자, 오늘 난 뉴스는 없고요. 어저께 뉴스가 있네요. 무려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코스닥 5위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중증 환자 인터루킨 7, 이 인터루킨 7이라는 걸 원래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넥신이. 이게 원래 코로나에 쓰이는 거 아니었고, 원래 이제 암 치료제였어요. 암 치료제. 뭐 T세포와 연관되기 때문에, T세포 수를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뭐 림프암이나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미만성 거대 림프종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거에 제넥신의 인터루킨 7이 응용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면역과 관계된 그런 항암 제품을 만들던 제넥신이었었는데요. 그런 제넥신의 인터루킨 7이 여기 보시면 코로나에도 잘 듣더라는 겁니다. 잘 듣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코로나의 다른 이제 치료제들은 바이러스의 증식이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보고자 하는데, 제넥신의 인터루킨 7 같은 경우는 면역 기능 중 T세포 수를 늘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T세포가 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많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터루킨 7이 T세포 수를 늘려줌으로써 코로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어저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내용이죠. 아까 CART랑 같이 했다라는 거하고 라이트 펀드 관련 얘기들 나와 있고요. 근데 뭐 영업 손실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아직 이익이 나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넥신은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뭐 T세포를 증가시켜주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제넥신이었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을 마치고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자, 제넥신 소식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인기 검색 시간을 마치고 주말입니다. 코로나 조심들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